한국에서는 라팔 하면 떠오르는 밈이 하나 있죠.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라팔 하면은 안 팔리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라팔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라팔 최고 동물을 떠올리죠. 2000년대에 라팔을 마치 신이 주신 전투기인 양 광고하고 다녔던 양반인데요. 다소사의 영업사원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컨셉질이 극심했었어가지고 빠가 까를 만들었죠. 이분 덕분에 라팔을 저평가하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라팔은 그럭저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인 300대는 이미 넘은 지 오래고 규모의 경제도 갖춘 상태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00대까지 사준다고 해가지고 발주량이 600대를 넘길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사의 이전작인 미라지 2000의 흥행을 따라잡은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대박이라고 봐도 되고요. 유럽 국가들이 조별과제해가지고 만든 유로파이터만큼 잘 팔리게 되었으니 썩어도 준치라고 프랑스의 저력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라팔은 왜 한때 이렇게 안 팔렸었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팔은 프랑스의 다소사에서 개발한 최신 4.5세대의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일부 성능은 월등히 앞설 정도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팔 전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일단 라팔은 자체 중량 9.5톤에 최대 이륙 중량 24.5톤입니다. 이 정도면 F-18CD 레거시오넷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F-16보다는 조금 더 큰 체급이죠. 따라서 라팔 전투기가 다소사의 예정대로 1996년에 완성형 전투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동시기에 등장했던 F-16 블록 52형, F-18CD 잘 쳐준다면은 슈퍼호넷과도 경쟁하는 것이 가능했겠죠. 동체급인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동시기에 개발이 진행되긴 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축의 여파로 실전 배치는 2003년에서야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군축 붐으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유럽 여러 나라에 최소한 수십 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팔 전투기 역시 유로파이터와 마찬가지로 냉전 종식 여파로 인해서 프로그램 전체 비용이 줄어들어가지고 개발이 지연이 되었고요. 실전 배치가 2006년으로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프랑스 해군에서는 공대공 능력만 가진 라팔 F1을 갖다가 라팔 M으로서 긴급하게 실전 배치시키긴 했지만 이건 진짜로 그거밖에 쓸 전투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치시켰던 것이에요. 자세한 것은 슈페르 에탕다르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프랑스 해군은 원래 F-18 호넷 전투기를 도입해 쓰려고 하다가 다소사의 농간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어가지고 1964년에 도입했던 F-8E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함대 방공 전투기라는 명목하에 1998년까지 노인학대를 해야 됐었거든요. 언제 날다가 공중분해 나갈지 모를 정도로 기골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은 거는 슈페르 에탕다르밖에 없었으니 공격기로도 못 써먹을 K급 전투기를 함대방공 전투기로 써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라팔 F1을 갖다가 라팔 M으로서 급하게 2000년에 실전 배치한 겁니다. 결국 라팔 F2가 실전 배치되는 2006년까지는 라팔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전투기라는 딱지를 달고 다녀야 됐었고요. 그 사이에 라팔이 팔렸을 법한 유럽 국가들은 F-16이나 그리펜을 채택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의 FX 사업에 참여를 했었죠. 이 한국의 FX 사업에 참여하면서 라팔은 5만 가지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격이 엄청 비싸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1990년대부터 한국은 120대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도입해가지고 F-15J 전투기 223대를 보유한 일본과 맞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 계획은 좌절되고야 말았죠.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때 목표로 했었던 하이급 전투기 120대라는 수량을 순차적으로 돈을 나눠가지고 도입해와서 채우겠다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40대, 2차 사업은 20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여오게 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군이 원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이거 지금 F-15K죠. 이거를 갖다가 수의 계약으로 덜컥 사오게 되면은 비싼 값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도입을 해오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경합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보잉사의 F-15K 전투기랑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였는데요. 참고로 F-15K 전투기는 쌍발 대형 전투기라 가지고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를 최대한 좋은 조건에 저렴한 값에 사오기 위해서 라팔 전투기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의도적으로 라팔을 막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이 라팔 전투기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따라서 FX 사업은 정치적인 떡밥으로 비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심한 사업이었는데요.
이때 F-15K를 지지하는 세력이 라팔 전투기를 주로 깠던 것이 라팔 전투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전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주장은 라팔은 대당 1480억 원이었고 F-15K 전투기는 930억 원밖에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기값은 유닛 코스트와 프로그램 코스트가 있습니다. 유닛 코스트는 순수 무기값이고 프로그램 코스트는 교육훈련 체계, 무장 비용, 정비 교육, 부품비, 심지어 비행장 시설 구축 비용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F-15K는 유닛 코스트를 가져오고 라팔은 프로그램 코스트를 가져와서 비교를 했던 것이죠. 아니 다수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이건 억까지. 라팔의 유닛 코스트가 만약에 정말로 1480억 원이라면은 프로그램 코스트는 최소한 2천억 원 될 텐데 곱하기 40을 해보면은 당시 FX 사업의 예산으로 책정이 된 4조 원을 이미 아득히 초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라팔 전투기가 최종 경합 대상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광탈당했을 건데 말이 안 되죠. 물론 유닛 코스트로 따지더라도 라팔 전투기가 F-15K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단 대충 한 10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에서 F-15K보다 비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가격조차도 F-15K 전투기가 라팔보다 옵션이 부실한데 라팔보다는 비쌌거든요. 근데 보잉사에서는 F-15K 전투기가 안 팔리면은 당장 F-15 생산 라인 닫아야 될 위기였거든요. 게다가 최종 경합 대상에서 F-15K랑 라팔의 점수 차이는 소수점일 정도로 굉장히 박빙승부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들이나 뭐 정치권이나 다 라팔 사자고 난리지. 그래서 진짜로 사업에서 탈락할까봐 보잉사에선 급하게 옵션도 더 껴주고 가격도 930억 원까지 할인을 해가지고 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팔의 가격이 F-15K보다 뭐 월등하게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물론 F-15K가 훨씬 라팔보다 체급이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라팔의 가격이 좀 비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15K는 4세대 전투기고 라팔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라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4.5세대 전투기 특징이 전체 기체 가격에서 항전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라팔에 이제 들어가 있는 스펙트라 전자전 장비 이거는 당시로서도 300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 가지고 라팔 전투기의 유닛 코스트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죠. 그리고 동체급인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닛 코스트가 라팔보다 높은 쪽에 형성이 되었죠. 물론 저는 당시에 F-15K 지지파였고 지금도 F-15K가 들어온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FX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온갖 음해란 음해는 다 당한 다수와 라팔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한국의 FX 사업에서 탈락하자 그 다음 수주전이었던 싱가포르의 사업에서도 역시 연이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됐던 게 라팔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다소사에서도 한동안 한국 정부한테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안 이상할 정도의 분쟁 국가인데 그런 나라의 수주전에서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언론과 잡지사 심지어 밀덕들마저도 라팔을 저성능의 비싼 전투기라고 하면서 엇갈내댔는데 그런 전투기를 사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겠죠. 물론 싱가포르 수주전이 사실 FX 사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마케팅에서 악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FX 사업 이후로 라팔 전투기는 안 팔리는 전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재가 더 있었다면 2001년 미국은 오사마 빌라덴을 잡으려고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도 같이 참전했었어요. 근데 프랑스 해군이 공대공 능력만 있는 라팔 F1 전투기를 급하게 라팔 M으로 배치를 시켰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아프간 전쟁에서는 제공권은 이미 연합군이 다 잡고 있으니까 공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팔 M 전투기가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을 떨구면은 옆에서 슈페르 에탕다르가 타겟팅 포드로 대신 유도해주는 촌극이 벌어졌었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밀덕들한테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조차도 운영하지 못하는 최신 전투기라면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됐었습니다. 당연히 세이지엔 악영향이죠. 게다가 안 그래도 전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이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는데 라팔의 개발이 지연되는 틈을 타서 이미 중소형 전투기 시장들은 F-16과 그리펜이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설사 라팔을 주문한다고 해도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라팔 F3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을지 감감무소식인 상태였고요. 심지어 라팔과 거의 동체급의 완전 똑같은 세대의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전투기마저도 동시기에 출시가 되면서 시장은 완벽하게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시작된 유로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 라팔 전투기의 가격을 할인시켜 주려고 해도 한계가 좀 많았고요. 라팔이 프랑스 전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제 전투기에 비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이 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예를 들자면은 미국제 전투기 도입하면은 부품은 주한미군과 동일한 보급망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프랑스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게다가 라팔은 최신 4.5세대 전투기고 규모의 경제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따라서 후속 군수 지원 체계가 안정화가 덜 된 상태라 가지고 초창기에는 유지비가 체급이 훨씬 더 큰 F-15랑 맞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2000년대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펼쳐졌네. 아니 기름값만 해도 막 곡소리가 나오는데 라팔같이 유지비가 비싼 전투기는 각광을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2008년에 원래 프랑스제 전투기를 쓰던 모로코조차도 라팔 대신 F-16을 채택하는 대참사가 펼쳐졌던 것이고요. 브라질과 스위스, 핀란드, 콜롬비아에서도 라팔은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그리펜을 채택해버렸습니다. 운도 안 좋았습니다. 2006년에 리비아에 라팔을 들이밀어봤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카다피가 난색을 피웠고요.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도 없이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으로 인해서 카다피는 자신이 거부했던 라팔 전투기의 공습으로 인해서 시민군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처형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카다피를 사살한 시민군이 프랑스 정보국의 블랙 요원이었다는 것이 정설인 상황인데요. 그 라팔 안 샀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가? 벨기에에서는 아예 다수사가 정식 입찰도 하기 전인데 뭐 프랑스 정치권에서 벨기에 가가지고 막 라팔 사주면은 저금리 대출해주겠다고 로빌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걸렸네.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아예 다수사는 전투기 사업에 입찰 자체를 못하게 영정 먹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원래 벨기에가 다수사의 미라주5 전투기를 면허 생산까지 해서 사용하던 나라라는 거 생각하면은 아예 시장을 뺏기고 진입금지 영정 먹었다는 거니까 진짜 프랑스는 정치인들이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 라팔은 라파라 8년니 아니오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2012년에 라팔에게 구세주가 찾아왔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당시 제기호와 미그 21 등 대체해야 될 전투기가 산더미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차기 중형 전투기로 라팔 전투기를 채택하고 무려 126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라팔 전투기는 독자 개발품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량인 생산량 300대를 넘길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심지어 인도가 최대 200대 이상 구매하리라는 관측까지 나와가지고 라팔이 드디어 그 가치를 입증해 보이나 했더니만 인도가 갑자기 도입 수량을 36대까지 확 줄여버렸죠. 인도 공군도 이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인도 정부에서는 자국산 전투기 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국산 전투기를 쓸 것을 강제했죠. 그렇게 해서 라팔 대신에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테자스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도 해군에서는 항공모함에 올릴 함재기로 라팔 M을 채택했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인도 정부에서 테자스의 함재기형으로 항공모함을 도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작 테자스를 항공모함에서 한번 써보니까 성능이 너무 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함상 전폭기로 하나 쓰기로 했고요. 함대 방공용으로는 라팔 M을 사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인도를 시작으로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등이 사가게 되면서 드디어 한시름 놓게 되었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도 최대 100대를 구매한다고 해서 이제 라팔 전투기도 잘 팔리는 전투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00년대부터 미국제 전투기로 시장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상 외의 단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의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고하게 먹었다고 판단되거나 독과점 시장이라고 판단되면 전투기 가격을 올리거나 부품 가격을 확 올립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도 유지보수 비용 올리고 업그레이드 비용 올리고 뭐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게 자본주의 그 독과점 시장에서는 원래 다 이렇게 진행돼요. 게다가 미국제 전투기를 사온다는 것은 뭐 유지보수하기 쉽고 여러모로 좋긴 한데 이거를 사오는 순간부터 미국의 입김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티모르 사태 때 과도한 민중 탄압으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았죠. 이때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운영하고 있던 F-16 전투기들에 대해서 부품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한때 인도네시아의 F-16 가동률이 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지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포지션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사기는 싫은데 미국이랑 사이가 애매하거나 사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바로 프랑스제였거든요. 게다가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 대대적인 군비 경쟁이 벌어졌고요.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심하게 어그로 끌어대니까 아무튼 전 세계적인 정세 불안정 속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군비 증강에 나서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라팔은 계속해서 많이 팔릴 것입니다. 게다가 다소사에서도 라팔 MK2라는 수출형 로드맵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라팔 F5형, 일명 슈페르 라팔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미래 발전형을 수출형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첨단 장비와 유무인 복합 체계로 구성이 되는 이만큼 4.5세대기인데도 6세대기의 특성을 어느 정도 끌어와가지고 만든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평하자면 라팔은 분명히 뛰어난 전투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군축 붐이 일어나던 시대에 태어났던 전투기였고요.
하필이면 태어난 나라가 프랑스라 가지고 백업 능력이 미국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고유가와 고유로 시대까지 와버렸고요. 또 하필이면 첫 무대인 한국에서 주최 측의 농간으로 인해 가지고 비웃음거리를 전락하면서 한동안 마케팅도 어려웠었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썩어도 준실하고 한번 전투기 출시하면 600대는 막 기본빵으로 팔던 나라에서 신형 전투기인 라팔을 뭐 완전 쓰레기처럼 출시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팔리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될 놈 될 안 놈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기 시장의 비강의가 끝나고 해빙기가 도래하자 예정대로 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인도에 팔린 기체는 얼떨결에 실전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라팔 전투기의 첫 손실 사례까지 안겨주게 되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